취득세를 4배 물린다 이건데 4%로 인상한다고 그랬어요. 집을 갖고 싶으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빌딩 남자 경매 멘토 이원일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영상을 하나 찍고 있어요. 자, 질문을 읽어볼게요. 저희는 서울에 집 한 채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 전에 집 한 채를 아들 주려고 산 거예요. 근데 샀는데 임대사업자를 냈대요. 그때 이제 3년 전에 이제 문정부 들어오면서 2년 반 전이죠? 그때 진행하면서 2, 3년 전에 임대사업자 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낸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시아버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집이 사형제가 상속을 받았대요. 사형제가 상속받았으니까 이제 남편 명의로 지분 4분의 1이 있겠죠? 그리고 1년 전에 이제 분양을 하나 받았어요. 이 집 취득세를 4배 내야 된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요지가 이런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취득세를 4배 내시면 되죠. 근데 이분은 이제 질문한 요지가 뭐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을 그냥 분양받고 이제 아마 입주를 하려면 작년에 1년 전에 분양을 받았으니까 입주하려면 한 늦어도 내년쯤엔 입주가 됐겠죠? 그럼 입주할 때 그 집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에 살던 서울집을 팔고 그 집 분양받은 집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했더니 안 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이 이제 그런 질문이신 거예요. 지난달 말에 27일인가요? 행안위에서 의결된 사항이 있어요.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아직 확실하게 이게 된 건 아닌데 거의 될 것 같다. 거의 되는 분위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주택을 4개 이상 사는 사람은 취득세를 4배 물린다 이거. 4%로 인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비해서 4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6억 이하의 집을 현재까지 취득세는 1%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교육세, 농특세 합하면 이제 1.1%. 근데 이제 이게 4%가 되는 거예요. 4%. 내년 1월 1일부터. 근데 원래 법이라는 거는 이전에 진행되어 있던 거를 소급 적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집은 이제 1년 전에 분양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잔금 낼 때 그 등기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잔금 내고 이제 등기가 딱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집이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내 집이 되니까 내년 1월부터 시작하니까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나 이렇게 들어갈 건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취등록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6억 이하라면 원래 1%였는데 4배라고 하면 6억짜리라면 1% 600만 원 취득세 내면 되는데, 그죠? 4%니까 어떻게 돼요? 6, 4, 2, 4, 2,400만 원 내야 되는 거야. 1,800만 원을 더 내는 거죠? 1년 사이에 열심히 벌어가지고 1,800만 원 내야 되는 거죠. 집을 갖고 싶으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 문정부의 어떤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분양자 받은 집을 사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뭐 투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죠, 여러분. 아들이 이제 장가 보내려면 집을 한 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래도 뭘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도 뭐 대출 받아서 샀겠죠. 근데 뭘 미리 사놔야 될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미리 사놨는데 그거를 살 때 뭔가 이제 1가구 2주택 됐는데 뭐 일시적 2주택도 아니니까 계속 사가지고 나중에 아들 장가 가면 줄 거니까 30세 이상이고 혹시 결혼했으면 증여해가지고 가져가라고 하면 되는데 30세 이전이고 결혼도 안 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집이 되는 거야, 우리 집이.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이제 정부의 말을 잘 들어서 또 임대사업자까지 냈어. 임대사업자 되면 어떻게 돼요? 4년, 8년 정도, 8년 냈을래나? 아들 줄 거니까 뭐 오랫동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만 4년, 8년 정도 됐으면은 그 안에는 못 파는 거잖아요. 임대사업자끼리 팔아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될 것 같고. 팔 것도 아니니까. 아무튼 요런 거를 했는데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투기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시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4분의 1을 받았어. 지분을. 4분의 1쪽 받았는데 그것도 한 집으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3가구가 된 거죠. 1가구 3주택이 된 거지. 3가구가 아니라 3주택. 자기도 이제 뭐 투기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렇게 3주택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분을 받은 것도 1%만 지분이 있어도 이제 집으로 속한다고 이제 치는 거예요. 이게 문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까운 거고 제가 볼 때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정부가 이제 집값을 좀 안정화시키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서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데 해결책은 딱 그냥 제가 단순하게 딱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법인은 아직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주할 때 등기를 쳐야 되니까 그 전에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법인으로 등기를 치면 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취득세나 이런 건 아직 법인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근데 이제 뉴스 보면은 법인도 뭐 해야 된다. 뭐 1인 법인으로 1인 부동산 법인으로 사람들이 돌려가지고 뭘 할 수밖에 없겠다. 막 이런 어떤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규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그래서 답변을 할 수는 있겠죠. 제가 법인은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라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그 집을 안 파시고 가지고 계실 거면 중간에 있는 집들을 빨리 팔아셔도 되겠죠? 아들 줄 거는 안 팔 거고 사형제에 있는 집이니까 그 3분의 1 지분을 형제들한테 그냥 빨리 증여하든가 아니면 뭐 그 집을 같이 합의해서 빨리 팔아버리든가 뭐 이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네 채를 다 가져간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저희 이제 부동산 경매하시는 저희 우리 회원님들이 계속해서 주택을 구매하고 이게 진짜 투기냐라고 하면 뭐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저희도.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투기는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비싼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이제 나라에서 판매하는 그런 집들을 사고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 앞으로 주택 규제에 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말씀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얘기를 좀 해볼까요? 원래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이 살아서 그런다고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이 사는 이유는 먹고 살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많이 사는 이유는 먹고 살 게 서울에 워낙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집값을 잡으려면 대출 규제다, 세금 규제다, 무슨 규제다 이런 규제를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언발에 오줌 누기라는 거야. 언발에 오줌 누면 어떻게 해? 잠깐 따뜻하고 바로 얼지, 더 얼지.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무슨 계획은 있으시겠죠? 근데 제가 거기까지 생각은 못 하겠지만 아무튼 제 생각에는 진짜 장기적인 플랜을 잡고 지방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방에 서울 말고 그 외의 중심, 수도권도 아니고 그 외의 중심권역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세종시가 그런 어떤 내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뭔가 어쨌든 되고 있다고 봐야죠. 근데 어쨌든 먹고 살 거를 먹고 살 거를 그래서 지방에 핵심적으로 이렇게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온 국민과 화합해서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같이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뭔가 화합을 하려는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마음이 깨져요. 왜 그래? 여기서 쪼개고 여기서 찌르고 막 여기서 뽀고 막 하니까 여기서 찌르면 여기서 튀어나오고 여기서 닫으면 여기서 넘치고 막 이렇게 막 뭔가 임기응변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저는 드는 거예요. 물론 그 대단히 뭐 많으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정책을 만들고 뭐 법안을 개정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게 2년 반 동안이나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더 강력한 규제를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 그게 그렇게 쉽게 잡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장기적으로 진짜 지방에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 기업을 육성해야 돼. 기업을 육성하려면 기업에 뭔가 이게 혜택을 많이 주고 예를 들어서 삼성이 어디 가려고 그러면 끌어와가지고 세금 혜택이나 무슨 혜택을 주고 다시 안 치고 때로는 우리나라에 무슨 자그마한 기업들이 성장하려고 하면은 뭔가 해주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그렇게 잘 안 돼요. 그게 참 좀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요. 아무튼 뭐 제가 거기까지 뭐 너무 많은 얘기를 할 필요 없겠죠? 그죠? 저는 그냥 일개 서민에 불과하고 좀 잘 살아보겠다고 여러분들하고 이런 걸 하는 거니까 야
자, 다시 말해서 오늘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 중에 4주택자 이상으로 진행이 되면 취득할 때 취득세가 4배 오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제가 4주택을 유지하면서도 때로는 그 이상의 주택을 유지하면서도 지금 현재로 그 취득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는 법인으로 하면 된다. 여기까지 제가 답변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빌딩남자였습니다. 안녕.